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애경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선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8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2% 증가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9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S-오일과 3조 원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부터 소개를 들어볼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도 있었고 동시에 또 이제 작년 연금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 실적이 그 10몇 년 만에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원래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여기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태양광도 같이 이제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뭐 주지하다시피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고 또 디스플레이도 말할 것 없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아니 십몇 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것은 다른 이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납품 장비는 뭐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증착 장비라고 CVD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도 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ALD라고 해서 ALD의 A가 이제 아톰입니다. 그 아토믹 레이어 디파지션인데 원자 단위로 이제 증착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기술이죠. 그 세계 최초로 이제 ALD 기술을 개발을 했고 ALD를 바탕으로 이제 그 놀라운 영업이익률과 매출 증대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우리가 보통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되게 안 좋았죠.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정 공시를 냈는데 작년 4분기에 1조가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IDM 종합 반도체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 안 좋긴 하지만 그들의 문제인 거고 그들에게 생산하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그 생산 장비를 계속 들여와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 ALD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28%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 28%는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우리 보통 코스피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납품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8% 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독보적인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어제 잠정 실적을 반영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4분기에 가서도 쭉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매출이 계속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에서 강자인데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라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경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도 뭔가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돌파구를 사실은 태양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태양광과 반도체는 사실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웨이퍼를 가공한 다음에 가공한 웨이퍼 위에다가 무엇을 얹히냐에 따라서 반도체도 되고 태양광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정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 ALD도 그 세계 최초로 개발했듯이 태양광이 있어도 발전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에너지, 아웃풋이 얼마 나오느냐, 태양빛을 넣어서 얼마만큼 빛을 생산하느냐는 것을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데 발전 효율 입장에서 35%라는 아주 경이적인 그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만간 물론 작년에도 매출에도 기여했지만 그 매출에 대한 기여한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통상 그 태양광 발전 효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네요. 예상을 했던 것처럼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한국은행 총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이러한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또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짧게 알아볼까요? 예, 대한전선이 똑같이 이제 실적을 냈는데요. 대한전선 역시 이제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대한전선 최대 실적 경신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대한전선의 전선을 이루는 원자재가 구리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 올라간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면 그만큼 마진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 원래 설원양 창업주가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갑자기 잡고 하신 바람에 PEF에도 IMM을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호방건설로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PEF를 통해서 최대한 회사를 갖다가 그 감량을 한 다음에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이 안정됐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도 결국에는 이것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 IRA,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올해 매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